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만대사 수술 중에 위 소매절제술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 외과 의사에 의한 그 기술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 소매절제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불리함과 또 집도의의 수술 경험에 따라서 절제의 적절성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소매절제술의 외과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외과적 합병증이라는 말은 수술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기술적인 합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절단부가 새는 누출, 그리고 출혈, 잘라놓은 위가 꼬이거나 꺾여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환자가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게 되는 협착과 폐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누출, 출혈, 협착의 합병증이 생기면 상당수는 수술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방적인 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합병증을 설명드리기 전에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거의 생기지 않는 문제들이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외과적 합병증의 첫 번째, 누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 소매절제술은 GIA라는 자동봉합기를 한 5개에서 6개 정도 연속으로 사용해서 바나나 모양으로 위를 새로 만들어내는 수술입니다. GIA라는 자동봉합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면 수술 기구편을 한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갑문합기 GIA 이런 제품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집도의의 선호도에 따라서 일정 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메도트로닉스라는 회사도 아주 유명하고요. 존슨앤존슨, 사운드리치사의 제품이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 장갑문합기라는 기구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기구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흔히 서류를 찍을 때 쓰는 호치키스 아시죠? 호치키스라고 하는 기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통 저희가 스테이플러라고도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호치키스의 심을 보면 이게 찍기 전에는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가 찍으면 이렇게 안으로 말려들면서 영어 B자나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GIA는 이런 심들이 2줄이나 3줄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이어링, 발사를 시키면 장을 봉합하면서 GIA 스태플들이 쫙 박히면서 그 사이로 칼날이 들어갔다 나가기 때문에 잘리면서 양쪽 면이 자동 봉합이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GIA는 복강경 수술법과 기구편에서 말씀드린 초음파 에너지 장비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외과 수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한 대표적인 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소매절제술은 사실은 GIA 없이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일일이 실로 봉합하면서 절단을 하면 수술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오래 걸리는 수술 시간 때문에 환자의 상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GIA를 사용하면서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또 절단 봉합이 된 이 단면들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GIA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수술을 해도 치명적인 문제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단부의 누출입니다. 위 소매절제술에서의 얘기인데요. 이 봉합된 장이 다시 열리면 장액이 누출되겠죠. 누출이 일어나게 되면 봉합된 장이 열린 부위에서 장액이 새고 그 장액들이 새게 되면 복막염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곡소적으로 모이면서 복강 내 고름집이 생깁니다. 지속이 되면 폐혈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출이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원인, 그 다음에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외과적인 원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환자의 원인에는 당뇨병, 그 다음에 영양상태 불량, 대사장애, 심폐기능의 장애,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술적인 원인에는 잘려나간 부위가 심하게 이제 당겨지는 힘이 가해지는 장력이 작용한다거나 벌어지려는 힘을 저희가 장력이라고 하죠. 또는 잘 잘랐는데 너무
그러니까 혈류를 다 잡아서 오히려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조직 재생이 안 돼서 벌어지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원래 조직 재생이 잘 되지 않기로 유명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오래되었다는 것, 혹은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출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또 심장과 폐 기능이 떨어지면 조직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누출의 위험은 커집니다. GIA를 이용해서 위를 절단할 때 보통 부지라는 튜브를 위 안에 넣고 절단합니다. 기구편에서 보여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 튜브에 너무 바짝 붙여서 절단하면 절단면이 팽팽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누출의 위험이 좀 올라가고요. 혈관을 너무 다 지지고 묶었을 때도 혈액 공급이 돼야지 조직 재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누출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호흡, 심장 기능을 수술 후에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중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술 전부터 당뇨약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서 정상적인 혈당 상태를 유지한 채 수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외과 기술적인 누출 요인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집도의 본인의 경험에 맞는 안정성이 확인된 수술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에 필요한 에너지 방리 장비나 에너지 디바이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또 GIA 장비들을 되도록 손에 익고 조작이 수월한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보다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탈하게 안정적인 수술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들이 누적될수록 누출률은 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교과서상의 누출률은 0%에서 4.4%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의 폭이 좀 있는 편인데요. 경험이 많은 병원일수록 누출률은 0.5% 이하로 크게 줄어듭니다. 누출은 환자의 상태를 한순간에 중환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의심될 때는 아주 적극적인 검사를 해서 반드시 진단을 해내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먹이는 조영제, 가스트로그라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먹이고 연속 CT를 찍어서 누출과 협착 여부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는 위의 형태, 용적, 그리고 12장 쪽으로 내려가는 속도, 유문에서의 정체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누출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누출의 양, 누출이 생겨서 생긴 농양의 크기, 누출 구멍의 크기, 위치 등을 판단해서 이걸 수술로 갈지 아니면 그냥 비수술로 갈지 빠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출의 크기가 작고 복강의 오염이 적다면 스텐트라든지 아니면 특수 배액관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단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는 3, 4주 이상의 긴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그만큼의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만일 누출이 커서 복강의 오염이 너무 심하다, 상당한 양이다, 그러면 이런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누출 구멍을 단순히 꼬매줘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은 위를 모두 절제하고 식도와 공장을 연결하는 루아이 우회술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출은 해결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장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환자가 선택한 이 위 소매절제술이 위 전절제라는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 기법상의 보완 테크닉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면을 한 번 더 추가 봉합해주고, 또는 부지 튜브에 바짝 붙여서 절단하지 않고 혈관은 되도록 살리고, 이런 방법 등등, 그리고 안정적인 GIA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등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합병증이 바로 이 누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가 이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외과 질환으로 알고 있는 충수염이 맹장염이라고 하죠. 충수염의 수술 후 합병증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18년 미국 의학저널에 따르면 진료와 입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합병증을 모두 합치면 4에서 15%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프로티지를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충수염 수술을 기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 소매절제술의 누출률 0에서 4.4%, 의료기관과 집도에 따라서 1% 이하까지 기록되는 이 합병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충사위장원 합병증이 생기면 차원이 다릅니다만 발생 비율은 그리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의 외과적 합병증 누출편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누출의 비율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누출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가능한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결이 가능한 의료기관 선택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발생 비율이 적다고 해도 이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과 시스템을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